안녕하세요. 김여배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7% 이상 하락하고 유가도 30% 이상 폭락하는 등 패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스피를 기점으로 아시아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였지만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섣부르게 주식이나 ETF,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안 되겠습니다. 달러와 금, 유가는 하락하였고 은은 반등 중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동안 한 번도 겪지 못했던 100년 만에 최대 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무리한 투자보다 기회를 포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주가와 유가 쌍폭락, 금융위기 대공황, 이 점에서 빠져나와라. 이 점은 어딜까요? 보시면 소용돌이가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사람이 빨려 들어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꺼비 전 세계 발생 경제위기 6단계. 이제 두꺼비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자, 두꺼비가 전 세계에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확장됨으로써 제조업,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유가,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기업, 은행, 정부 디폴트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좀 더 심화되게 되면 글로벌 경제 위기로 발생이 되겠죠. 바로 이 악순환의 그림 모형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 ETF, 달러와 금, 부동산 투자. 그렇다면 자,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 판단에서는 모험답안입니다. 주식, ETF, 달러, 금, 부동산 대응 방안. 자, 주식부터 하겠습니다. 주식은 이 시점에서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물린 분들은요, 미래 전망이 그렇게 농락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은 한 2100,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면 2200. 그래서 2100이나 2200에 좀 털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아직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유가도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더군다나. 자, 두꺼비 문제는 점점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꽤 오래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이 계속 떨어졌다고 지금 개미들이 막 너무나 많이 사재끼고 있는데 오늘도 유국인 엄청 팔아제꼈잖아요. 자, 그것은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꺼비 유가 사태로 주가가 불안정하다. 절대 투자 금지입니다. 물린 분들은 2100, 200에서 코스피 그 선에서 던져라. 자, ETF입니다. ETF는 지금 이 시점에서 소액 예행 연습만 하세요.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자, 몰빵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1800에서 2300이 예행 연습 구간입니다. 자, 인버스, 코덱스 200 중심으로 박스권 투자를 하면 되겠죠. 1800이 만약 붕괴되면 1단계 금융위기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자, ETF 장점은 아무 때나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식처럼. 반대로 가면 팔면 되는 거니까요. 1800이 꼭 금융위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개인에 따라서 1900에 해도 되고요. 1700에 해도 되고 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안전한 선을 이 정도로 잡았어요. 자, 세 번째, 달러, 금. 금융위기 가정하에 투자. 이 시점에서 달러, 금이 최고다. 글쎄요.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달러, 금 뛰니까 당연히 이익을 보겠죠. 근데 금융위기가 지금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무조건 장담 못 합니다. 만약 이게 바로 터지지 않으면 지금 상투 맞아요. 달러도 꼭지고요. 금도 꼭지 근처예요. 그럼 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푼 더 먹으려다가 지금 달러금을 섣부르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때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달러 박스권 1150에서 1220이라고 제가 못을 박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1200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좀 더 한 1150이나 60, 70 이 선에서 매수를 하고 1200 넘기면 팔고 이렇게 반복하면 되겠네요. 국내 금도요. 그람당 지금 5.8만, 6.8만 이 사이가 박스권이에요. 최고치가 6.8만인데 이 사이잖아요. 현재 6만이 무너지면 좀 사고 그 다음에 6만 5천이 넘어가면 또 팔고 이렇게 박스권 상단 매수는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이 박스권 상단이에요. 금융위기 전제로만 투자하세요. 나는 그냥 묻어놓겠다. 금융위기 터질 때까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부동산 조정시에만 매입하세요. 자, 부동산이 지금 안전한 것으로 다들 착각하는데 사실 상투장은 모든 재화는 다 위험하다. 서울 부동산 7년째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 중에서 지금 폭락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총선 이전에는 강력한 대책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어느 당이 승리를 하든지 간에 지금보다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물론 정부의 의지를 100% 믿을 수 없다는 게
한계예요. 서울 부동산 실제 상승하니까 폭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국내외 경제도 지금 좋지 않고 두꺼비 사태 확산되고 있고 유가 주가 지금 쌍펀치를 맞고 있잖아요. 자, 불안정하기 때문에 꼭 매수하려고 한다면 총선 이후 급매다. 유가 폭락 치킨 게임 과정입니다. 자, 지금 유가가 폭락한 거 보니까 두꺼비로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여행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공장이 지금 중단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유국 오펙에서 이제 감산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나중에 뒤늦게 참가해서 재협의를 했는데 회의가 결렬됐습니다. 결국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 러시아가 그러니까 각국이 자율 생산, 그렇게 생산을 줄이지 않고 자율 생산으로 맡겨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석유가 계속 넘쳐나면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러시아는 자, 미국 셰일 오일을 견제한 거예요. 미국 셰일 오일이 지금 아주 저가로서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 수입이 50% 이상이 지금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또 생존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원유를 가지고 국가 재정을 보충하려는 의도로 오페크 감산에 협약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미국 셰일 오일 혁명. 자, 추산 자원 200년 동안은 추산 아무래도 더 쓸 수 있다라는 자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아주 획기적이 됐죠. 그동안에 석유 매장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자, 200년이면 어마어마한 물량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 매장량 단숨에 1위 국가 된 게 미국입니다. 어찌됐거나 생산 단가가 낮은 사우디가 화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의 비협조에 분노해가지고 원유 인하, 이걸 오히려 더 원유를 인하시켜버린 거예요. 치킨 게임 하자. 우리는 생산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러시아 너희들은 돈 많이 들어가지. 한번 자 서로 낮게 팔아보자. 결국 러시아를 길들이기 위한 속셈이죠. 자, 사우디 국영 기업인 아람코가 원유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결국 그런 바람에 유가가 30% 폭락,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자, 석유 원자재 하락은 글로벌 경제 질서와 아주 글로벌 경제 질서 붕괴와도 유관합니다. 그리고 경제 금융위기에는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커요. 더군다나 두꺼비 사태로 심각한데 이 유가마저도 미국 세일 업체가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도산할 위험성도 있고요. JP모건이 자, 미국 등 채권 시장 지금 국채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붕괴 및 글로벌 경제 침체를 지금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투자는 항상 지금 이 시점은 금융위기가 터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뭐가 엄청나게 폭락한 것도 아닙니다. 거품이 조금 빠진 것 뿐이지. 이 시점에서는 모든 투자는 자, 폭락하게 되면 더 추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먹게 되고 이런 투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활황과 경제 악화 뭐 서로 반대 개념인데 경제 활황 시에는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럼 실적도 증가하고 사업이 확대하겠죠. 당연히 고용 확대하면서 실업량은 감소하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 경제 활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제 악화 순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여져요. 소비가 감소되고 당연히 실적 부진하면서 사업은 축소되고 고용도 축소하면서 실업자는 증가하고 이게 계속 경제 악화, 더군다나 두꺼비 사태 이런 것들이 결정타가 되겠죠. 자, 이제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 거품 비교 주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코스피가 오늘 좀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은 아닌데 다행히 어제 미국, 유럽이 7포인트 이상 하락했지만 반등하는데 참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0년 전 이게 그래프거든요. 10년 전에 2200인데 지금 2000. 자, 2000도 회복 못했죠. 대략 10%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10년 전보다 10% 하락했어요. 자, 여러분들 다른 나라가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발전이 안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 거품이 무지하게 심합니다. 보세요. 먼저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이 바닥 9,000대에서 29,000, 3927, 3배도 더 뛰었죠. 300%, 고점 기준으로 300, 한 3, 40%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빠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지금 코스피는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빠진 것은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빠지죠. 지금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끝없이.
자, 니케이 지수도 거품이 아주 심합니다.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생산성이 또 높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는 3배 뛰습니다. 8천에서 자, 3824 딱 24,000까지 고점 찍어내요. 그래갖고 떨어지기 시작해서 2만 분기 되고 현재 여기에요. 오늘 좀 반등했죠? 자, 눈에 보일 정도의 이게 10년 그래프가. 결국 만약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폭락하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가 빠르게 빠지는 건 맞지만 오히려 미국, 중국, 유럽이 초반에는 훨씬 많이 빠질 가능성이 커요. 왜? 지금 여기 거품이 보이잖아요. 300% 지금 상승했잖아요. 우리나라는 10% 10년 전에 비해서 하락한 거에 비해서. 그리고 독일도 보세요. 250% 상승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그리고 상해종합은 우리나라하고 지금 연동하고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솔직히 중국 좋아하지도 않는데 중국하고 지금 묶여가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좀 중국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자, 여기 보시면 대만이 자꾸 우리나라를 라이벌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인구면으로나 국토면으로나 국력면으로나 게임이 안 되는데 라이벌로 생각해요. 근데 얘들은 그래도 30% 상승했어요. 10년 동안.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글로벌 증시의 거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셔라. 그러면 코스피가 거품이 없으니까 들어가야겠네요. 지금은 이 차원은 아니에요. 이제 금리가 터지느냐 마느냐 차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본주의 자체가요, 여러분들, 이 재화가 폭등락합니다. 자, 잘 보세요. 먼저 다우 산업을 샘플로 해서 지금 10년 주기로 300% 폭등락을 한다. 자, 이번에는 금 한번 보세요. 국내 금. 고점과 저점을 비교했더니 100% 폭등락합니다. 자, 브렌트유 보세요. 지금 고점이 무려 126이에요. 근데 저점이 34. 무려 500% 이상 폭등락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코덱스 은섬을 보세요. 400% 폭등락합니다. 여기 보시면 3,000대인데 고점이 12,000대니까. 그리고 구리 한번 보세요. 지금 고점이 많이 넘어갔는데 저점이 4,000. 120% 폭등락합니다. 자, 5년째 우리나라 아파트, 서울 아파트 볼까요? 지금 2014년에 4억 5천이었던 게 지금 9억 5천이에요. 120% 폭등락. 근데 사람들은 다 까먹습니다. 잔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중요한 것만 뽑아서 그렇죠. 옥수수 그 다음에 아연, 망간 할 것 없이 다 이 룰을 따르고 있어요. 10년 동안 최소 1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이렇게 출렁거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요.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이 오른 것은 위험하다가 정설이에요. 지금 다우지수 아까 보여드렸죠. 얼마나 뛰었는지. 그리고 금하고 달러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특히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그럼 뭐가 아쉬워서 못 잡아서 안 달랍니까? 자, 중국 영향이 높은 국가 보시면 중국. 그러니까 중국과 어떤 수출 관계죠. 자, 미국이 사실상 1위고 그 다음 일본,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석유 수입도 5위, 중국의 영향력도 3, 4위권이에요. 기타 인디아, 이탈리아, 프랑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 고점에서 2017년 때 주가 좋았잖아요. 2018년 때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자, 단기 저점 2019년 기준으로. 그래서 좀 뭔가 모르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찰나에 두꺼비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게 계속 조금 출렁거리다가 회복을 하면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만약 떨어지게 되면 이걸 더블 딥이라고 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W 모양이라고 해서 더블 딥. 자, 제가 보기에는 더블 딥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요. 글로벌 및 유럽 CDS. CDS가 뭐냐면요, 기업 부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 CDS 지수가 높다는 것은 기업 부도, 좀 더 크게 보면 국가 부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 자, 2019년, 20년 자, 급전 직하하고 있네요. 자, 그러다 갑자기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때요? 여기 지금 원반 쳐놓은 거 팍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유럽 CDS 지수도 지금 잔잔하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갔어요. 지금 이것은 이번에 두꺼비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각국이 패닉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주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막아주지 못하잖아요. 어디 가면 미국이 중단되겠어요. 도중에. 미국이란 나라가 더 떨어질까 봐. 자, 중국 지방정부, 더군다나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이란 나라인데 2017년 말 기준으로도요. 자, BIS 8.9조 위안, 이게 숨겨진 부채입니다. 자, 중국은 조작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아요. IMF 24.5조, S&P 14조에 24조 위안, 어마무시하네요. 천문학적 단위죠. 중국 사회과학
과학원 38조. 이처럼 규모는 다르지만 정말 정부 총 교체 규모, 부채 규모가 54조 위안, 뭐 60, 50, 30 이러는데 여기서 14, 18조 또 따로 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 그 다음에 두꺼비 국내 경제 타격.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동차, 전자, 석유, 화학, 조선철강, 기계, 해운. 자, 이게 장기화되면 건설, 조선, 해운도 타격을 받습니다. 이게 중국만이 아니라 자,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있건 우리나라에 있건 이러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항공기 탑승객, 영화 관람객, 방한 관광객, 백화점 매출, 음식점 매출 마이너스 84부터 마이너스 14.2. 개인 카드 사용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1월달하고 2월달 비교했더니요 45%나 줄었어요. 3월은 아마 더 줄 거예요. 지금 무디스에서 뜨끈뜨끈한 자료인데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확 낮췄습니다. 자, 이게 지금 2020년 보니까 미국 1.5 그리고 유로 0.7로 낮췄고요. 자, 일본은 0입니다. 제로. 독일 0.3으로 낮췄고, 자,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0.5까지 떨어뜨렸고요. 우리나라 거의 2포인트 가까이 됐다가 1.4로 지금 추락시켰어요. 자, 영국 3.8, 차이나 4.8. 이처럼 보시면 무디스에서 이번에 두꺼비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정말 이거 말도 안 되게끔 예측을 낮춘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자, 특히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요. IMF 6을 갖다 5.6. 이제 완전 6은 등교됐잖아요. 5.7이 4.9. 이제 4포인트대까지 나오죠. 무디스 5.2, 4.8. 그리고 ABN 암로 5.3. 특히 중국 위험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과 블랙 먼데이. 자, 여기 보시면 옛날에 IMF 때 우리나라 1997년. 그리고 여기는 미국발 금융위기 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세계가 쌍둥이로 이어지고 있죠? 자, 나스닥은 부질없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나스닥은. 그런데 지금 여기 위험선이 그어지고 있죠? 여기 지금 밑에서 맞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 쇼크가 겹친 블랙 먼데이. 유가 33.6이나 폭락. 이거 말이 33포인트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달러 대비 원화 가치 마이너스 3.44. 그 다음에 니케이 지수 5포인트 넘게 빠졌고 코스피도 4포인트. 앞으로는 아마 니케이가 더 빠질 가능성이 커요. 왜? 거품이 심하니까요. 역대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와 다우지수 폭락 순위. 역대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 9일. 자,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1313조. 여기 보면 1조 3천억 정도를 팔아치웠죠. 자, 이게 10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더 팔아치운 거예요. 그 전에 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사건들. 지금 이처럼 외국인들이 많은 양을 매도하고 그리고 한 10일 넘게 매도하고 오늘도 엄청 팔아치웠어요. 또한 주가의 폭락이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우라든가 유럽 지수들 이건 금융위기의 가장 유력한 징조입니다. 나 금융위기다 하는 날 안 와요. 그건 거의 막 반토막 나야 이제 그런가 보다 하지 절대로 금융위기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어떤 기업이나 터지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인들은 저점인 줄 알고 계속 아마 개별 종목 잡을 거예요. 2008년 10월 15일 9.05% 이래 최대 폭락. 여기 노란 거 보이죠? 7.6포인트. 이게 바로 미국 다우지수가 이렇게 폭락한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물론 8포인트 이상도 폭락했지만 이건 지금 1929년 30년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 똑같이 폭락했네요. 지금 이거 지금 심각하지 않나요? 사상 최대 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패닉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패닉에 빠진 것도 있지만 거품이 너무 심합니다. 뭐가요? 지금 다우, 나스닥, 니케이, 유럽 지수들 거품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요. 당장 여기서 몇백 포인트 폭락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뭐 심각해요. 왜?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리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한 방에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각 주요 국가별 여기 보면 미국, 다우, 나스닥 다 7포인트 넘게 폭락했네요. 8포인트. 그리고 아시아 증시,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그전에 많이 빠져갖고 3, 4포인트.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럽 보세요. 7, 8, 심지어는 11포인트까지 폭락했죠. 이탈리아. 자,
WTI와 국제 유가 폭락, 여기 보시면 한 방에 이렇게까지 축락, 그러니까 30포인트가 추락한 거죠. 또 빠지고 있고, 자, 폭락세 보인 국제 유가, 자, 여기 보시면, 자, 1월달, 3월달 비교해보니까 66이 지금 30일까지 추락했다. 세일 혁명으로 급증한 미국 석유 생산과 영업이익, 지금 미국이 세일 오일이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기준 원유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유가가. 미국 11개 세일 기업의 영업이익, 자, 하지만 미국의 영업이익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빨간 선 보면, 자, 별로 초반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즉, 유가의 치킨 게임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국제 유가 수출 및 수입국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이고 러시아가 2위고 이라크가 3위, 그 다음에 미국이 4위입니다. 그런데 수입하는 나라들 보면, 자, 유로, 중국, 미국, 인디아, 일본, 한국. 자, 우리나라가 유로는 이제 국가가 아니니까 5위에 5위. 보시면 왼쪽에 이 나라들이 이번에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쪽 나라들이 싸게 매수할 수 있겠죠. 근데 싸게 매수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는 모두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두꺼비로 지금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보자고요. 이탈리아 9,000명 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1,400, 스페인 1,200. 의외로 영국이 선진하고 있는데 독일도 1,100. 자, 주로 4,000대부터 한 6천만 인구가 넘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8천만 정도 되는 독일. 이 나라들이 1,000이 넘었다는 것은 아주 문제예요. 중국, 이탈리아, 한국, 이란. 우리나라는 상당히 주춤하고 사망자도 제일 적은 편입니다. 이 이란도 지금 가시밭길이에요. 중국 밖으로 번지는 두꺼비. 지금 중국이 이렇게 치솟아 딱 확 줄여놓고 새끼만 쳐놓고 다른 나라가 이렇게 지금 급력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확진자 숫자의 그래프. 현재 오늘 날짜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줄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것은 완치자도 당연히 비례하겠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줄지를 않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유럽 쪽, 이란, 이런데, 이탈리아나 이런 데가 지금 큰 공헌을 했고, 제3의 국가로 번지지 않는 걸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주식과 ETF 상품을 다양화하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은, 이게 웬 떡이냐, 1900까지 빠졌네? 이제 투자하면 돈 벌겠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고점이 2600 가까이 되긴 하지만 이제 2200 올라가기도 버거워 보여요. 무조건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모레 1800, 1700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반등할 것 같아요. 오늘 반등했기 때문에. 자, 출렁출렁 하다가 1200까지 운 좋으면 올라가고 물린 사람들은 1100 언저리에서 팔아도 상관은 없고요. 재수 없으면 금융위기 터지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개별 주식만 하시는 분들 이것도 생각하세요. 하락장에 먹는 인버스 2 곱하기도 있고 ETF 상승장에 먹는 것도 있고 왜 개별 주식의 복을 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하면 안 돼.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넘나 들으시라고요. 올라가는 거에 투자하는 개별 주식, 특히나 개별 주식은 정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10년 같은 며칠을 보내면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토록 안전하게 얘기했던 다우와 나스닥이 7% 이상 대폭락하는 것을 보고 투자의 세계가 얼마나 어렵고 냉혹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안전한 재화라 할지라도 거품이 잔뜩 끼면 그만큼 폭락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소를 펼치며 증시가 반등하겠지만 2200선을 넘길지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